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시어머니와의 갈등 사연을 준비했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죠? 택배가 집에 자주 오는데 누군가 몰래 열어본 흔적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갈등이 해결되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시어머니 에피소드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약 2달 전이었어요. 재택근무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횟수가 늘었거든요. 마트 가기 귀찮아서 생필품도 다 인터넷으로 시키고 가끔 옷이나 화장품도 사고 그랬죠. 그런데 택배함에서 물건을 찾을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놓은 택배 상자인데 한쪽이 살짝 뜯겨 있거나 테이프가 엉성하게 다시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택배 기사님이 실수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해봤더니 택배 오다가 상자가 긁혔겠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제 직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택배를 열어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산 물건이 좀 민감한 여성용품이었거든요. 이게 택배로 오면 보통 검정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해서 주잖아요. 근데 그 검정 비닐까지 뜯겨 있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열어봤다는 게 너무 명백했죠. 그때부터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내 물건을 훔쳐보는 거지. 혹시 도둑인가? 변태인가?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남편한테 다시 심각하게 말했더니 그제서야 그건 좀 이상하네 하더라고요. 옆집 김 여사님께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우리 아파트에?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더니 CCTV 확인해 봐야겠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 아저씨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그럼 택배함 쪽 CCTV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며칠간의 영상을 다 같이 돌려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화요일 오후 3시경 택배함에 누군가 다가가더니 제 택배함을 열고 안에 있던 택배 상자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누군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특유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이 어머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저희 옆동에 사시거든요. 같은 아파트 단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택배를 몰래 열어보고 계셨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상에서는 어머님이 택배를 열어보고 다시 대충 붙인 다음 택배함에 넣는 모습까지 다 보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상에 보이는 사흘 연속으로 말이에요. 월요일에는 제가 산 주방용품 택배, 화요일에는 화장품, 수요일에는 그 여성용품까지. 어머님이 다 확인하신 거였죠.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당하다니요. 경비원 아저씨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누군지 아시는 분인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네. 아는 분이에요 라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어머님과는 또 어떻게 마주쳐야 할지. 진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라서 며느리의 모든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뒤엉켜서 친구 수진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는 내 말을 듣더니 미쳤다 미쳤어. 진짜 시어머니가 택배를 뜯어.
말도 안 돼 하면서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 사생활 침해 아냐? 뭐 훔쳐본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 아닌가.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치밀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오늘 충격적인 걸 봤어 하면서 CCTV에서 본 내용을 다 말했죠. 근데 남편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영상을 잘못 본 거 아냐? 아니,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못 알아보겠어? 옷차림이랑 걸음걸이 다 보였다니까. 게다가 사흘 연속으로 다 찍혔어. 아니, 그래도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이유가 있었겠지. 남편의 반응에 더 화가 났어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길래. 남의 택배를 뜯어봐. 여성용품까지 다 뒤져봤다고. 아, 그건 좀 그렇네. 근데 엄마도 너 걱정해서 그랬을 거야. 내가 요즘 쇼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뭘 사는지 궁금했나 보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걱정.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게 정당화돼? 내가 성인이고 내 돈으로 사는 물건인데? 남편은 계속 어머님 편을 들었어요. 야,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냐? 그냥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지. 그 말에 더 화가 났지만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어차피 증거도 있고. 이 일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세게 나가지 마 하면서 같이 갔죠. 시어머니 댁에 들어서자마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갑자기 방문한 것에 의아해 하시는 눈치였죠. 웬일로 찾아왔어? 밥은 먹었니? 일단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내오시는 어머님을 보며 속으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죠. 남편은 계속 눈짓으로 조심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제 택배함에 있는 택배들이 자꾸 누가 열어본 흔적이 있어서 경비실 CCTV를 확인했거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의 표정이 확 변하더니, 그래서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CCTV에 어머님이 제 택배를 여시는 모습이 찍혔어요. 사흘 연속으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은 당황하시다가 이내 화를 내셨죠. 뭐, CCTV까지 확인했다고. 나를 의심해서? 내가 왜 내 택배를 열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영상에 다 나와요. 부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래, 내가 열어봤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요즘 뭘 그렇게 매일 사길래 택배가 매일 오는 거야? 돈은 얼마나 쓰는 거야?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너 혼자 다 쓰는 거니? 이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님, 제가 사용하는 돈은 제 월급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물건을 몰래 보시는 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뭐, 사생활 침해? 내가 우리 아들 마누라가 뭘 하는지 아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얼마나 널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쇼핑 중독인 것 같아서 그랬다고.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몰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물어봐서 뭐하니? 솔직히 말하겠어? 내 색시가 화장품이랑 옷 산다고 그렇게 돈 펑펑 쓰는 거? 이번에 산 그 화장품 세트 얼마짜린 줄 알아? 10만 원이 넘어. 그리고 지난번엔 17만 원짜리 원피스를 샀더라고. 내가 월급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니?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이 제 택배를 그냥 열어본 게 아니라 구매 내역까지 다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은 어떻게 아셨을까? 인터넷에 금액까지 다 검색해서 보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죠.
어머님, 제가 산 물건 가격이 얼마든 그건 제 자유예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감시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 감시. 내가 감시했다고. 며느리 걱정하는 게 이제 감시가 됐어? 남편은 계속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래도 남의 택배를 몰래 열어보는 건 좀. 남의 택배. 내 아들 마누라가 언제부터 남이 됐어? 다 너희들 걱정해서 그런 거야. 내 색시가 쇼핑. 중독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결국 그날 대화는 서로 감정 악화로 치달았어요. 어머님은 계속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셨고, 오히려 제가 쇼핑 중독이라며 남편에게 저를 말리라고 하셨죠. 저와 시어머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남편은 누구 편을 들지 못하고 그저 진정하자만 반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어요. 너 요즘 쇼핑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 그냥 엄마 말씀도 좀 들어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정말 화가 나서 한동안 말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도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야. 이건 명백히 사생활 침해라고 택배를 열어본 것뿐만 아니라 금액까지 다 확인한 거잖아. 이건 진짜 아닌데.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계속 냉랭했어요. 남편은 점점 어머니 편을 들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죠. 주말마다 하던 시댁 방문도 잠시 멈췄어요. 남편이 혼자 다녀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김 여사님이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새댁 요즘 안 보이길래 무슨 일 있나 했네 하시면서 들어오셨죠. 속상했던 마음에 김 여사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택배를 다 뜯어봤다니. 그건 좀 너무했네. 맞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오히려 저보고 쇼핑을 줄이래요. 어머님 편만 들고. 그럴 수 있지 아들이니까 한번 이 얘기 들어볼래? 사실 내가 자네 시어머니 좀 알거든. 김 여사님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에 정말 놀랐죠. 자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카드비 때문에 고생 많이 했대. 남편 모르게 쇼핑하다가 빚이 많이 생겨서 결국 시아버지한테 들켜서 큰 싸움이 났었대.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며느리가 쇼핑하는 걸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어머님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택배를 뜯어보는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지만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죠.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남편도 모를 수 있지. 아마 어머니가 쉬쉬하던 옛날 얘기라 가족들한테도 잘 안 하셨을 거야.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예전 일을 좀 알지 시어머니도 다 자네 걱정해서 그런 거지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닐 거야. 그 말을 들은 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처음 들어라면서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죠. 어머님도 처음엔 망설이시다가 결국 만나자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였어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혹시 젊었을 때 쇼핑으로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셨던 건가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옆집 김씨. 아, 그게. 에휴. 그 아줌마는 진짜 입이 싸. 그래, 맞아. 내가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했었어.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택배를 자꾸 시키길래 걱정됐던 거야. 내가 나처럼 될까봐.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어머님이 단순히 간섭하려던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요.
근데 그렇다고 내 물건을 몰래 뒤지는 건 너무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사실대로 말할까 싶어서. 나도 옛날에 남편한테 쇼핑한 거 다 숨겼거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와 대화 후 관계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죠. 어머님은 여전히 제 쇼핑 습관을 걱정하셨고 간접적으로 제 소비를 감시하려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 카드 명세서를 보자고 했어요. 그냥 우리 가계부 정리할 겸 한번 같이 보자라면서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보여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이거 이번 달에 쇼핑한 금액이 60만 원이 넘네. 좀 많은 거 아니야? 순간 이게 어머님의 입김이 들어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내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왜 엄마 얘기가 나와?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이 뭐라고 했어? 결국 남편이 실토했어요. 그냥 엄마가 내가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고. 가계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셨어.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도 어머님이 내 소비 생활에 간섭하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왜 계속 어머님 말만 듣는 거야? 난 당신 아내잖아. 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가계부 점검하는 건데. 예민한 게 아니라 이건 계속되는 사생활 침해라고. 어머님이 내 택배 뜯어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신까지 시켜서 나를 감시하게 하는 거잖아. 야, 무슨 감시야. 그냥 부부가 돈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네. 내가 화난 건 돈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계속 나를 의심하고 간섭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더 화나는 건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고. 그날 저녁 저희는 큰 싸움을 했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친구 수진이 집으로 가버렸죠.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해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네 집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했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의심할 것이고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 거고 제가 이런 상황을 계속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였죠. 애기야, 어디 있니? 집에 안 들어온다고 애비가 걱정하고 있어. 저 친구 집에 있어요. 그래, 너무 서운했지? 내가 미안해. 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어머님의 사과에 놀랐어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사과하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내가 잘못했어. 내 물건을 몰래 보고 내 소비 생활에 참견한 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트라우마 때문에 너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 어머님, 애비가 나한테 정말 화를 많이 냈어. 엄마가 그렇게 해서 우리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순간 남편이 제 편을 들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애기야, 집으로 돌아와 줄래? 내가 앞으로는 절대 내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 내 소비 생활에도 간섭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서? 처음으로 나 편 들어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너는 내 아내인데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어. 나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무신경했는지 깨달았어. 근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태도를 그렇게 바꾸셨을까?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맞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어머님께 다 털어놓았어. 어머님도 쇼핑 중독으로 고생했던 거 나도 몰랐던 일이라 충격이었지. 그래서 어머님한테 엄마도 그때
남편한테 숨기고 쇼핑했잖아요. 와이프 마음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처음엔 화를 내셨어.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자기 행동이 너무 이중잣대였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 과거에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할 거란 잣대를 너에게도 들이대신 거야. 역시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셨구나. 실은 어머님이 젊었을 때의 쇼핑 중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시아버님이 그 일로 이혼까지 고려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지나치게 간섭하셨던 거였죠. 자신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결국 날 걱정해서 그러셨던 거네. 맞아, 방법은 잘못됐지만 너를 위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 엄마도 이제 자기 행동이 너무했다는 걸 인정하셨으니 우리도 이해해주는 게 어떨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의 행동이 완전히 정당화될 순 없지만 그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손에는 예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애기야,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명품 지갑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어머님, 이건 미안한 마음에 사왔어. 내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괜찮아.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의미야. 앞으로는 내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약속대로 제 택배나 소비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끔 요즘 인터넷에 괜찮은 물건 많던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하실 정도로 태도가 달라지셨죠. 남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제 편을 확실히 들어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서로의 소비 생활을 존중하자는 약속을 했죠. 어머님과 저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의 과거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됐고, 어머님은 제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셨죠. 가끔 함께 쇼핑을 가기도 했는데, 어머님이 이거 예쁘다 한번 사봐라고 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님 생신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남편과 함께 어머님이 젊었을 때 가장 갖고 싶어 하셨다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죠. 그걸 받으시고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거 갖고 싶어서 남몰래 카드빚 만들었던 건데 그때 이걸 못 사서 얼마나 한이 됐는지 몰라. 이제라도 가지세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애기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더 가까워졌죠. 어머님은 여전히 가끔 제 쇼핑에 대해 물어보시지만 이젠 간섭이 아니라 진짜 관심에서 비롯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모두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면 이 모든 갈등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저 역시 쇼핑에 대한 어머님의 걱정을 이해하고 소통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남편도 이제는 어떻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면서 중재하는 법을 배웠죠. 사실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할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택배가 와도 마음 편하게 열어볼 수 있게 됐어요. 간혹 택배함에서 제 물건을 꺼내는 어머님을 마주치면 제가 먼저 어머님,
이거 제가 산 거예요. 같이 열어볼까요? 하고 말하기도 해요. 그럼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아기가 뭘 샀는지 궁금하네 하시죠. 이제는 숨기고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공유하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많은 며느리들이 경험하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때로는 그 갈등 뒤에 서로 몰랐던 상처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솔직한 대화가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택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 팁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열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사연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